자, 이제 목적의 적법성 쪽을 공부하겠습니다. 책은 124페이지죠. 중간에 네모 3번 목적의 적법성입니다. 아까 일단 휴 이거 하나 외우시면 돼요. 여기 적법성을 공부하는데 일단 여기를 결해도 다 무효사입니다. 그럼 적법이란 법에 적합한다 이 말이겠죠. 이 법 법률 규정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네, 반드시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네, 법률 규정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그럼 딱 두 가지 단어를 봤을 때 둘 중에 어떤 걸 꼭 지켜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꼭 지켜야 할 것 같죠. 이거 좀 만만해 보이죠? 이건 안 지켜도 됩니다. 일단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만약에 어떤 법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면 분명히 법 규정이 있죠. 이 규정과 계약 당사자가 법 규정과 서로 다른 약정을 했다면 분명히 법 규정과 약정이 서로 다르죠. 그럼 그 자들에게는 이 법 규정 적용 안 되고 약정대로 하는 겁니다. 이 약정이 유효가 돼요. 그래서 그 자들에게는 법 규정 적용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법 규정을 임의 규정이랍니다. 한마디로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되는 법 규정을 임의 규정이랍니다. 하면 강행 규정은 지켜야 돼요. 강행 규정은 다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 나눌 수 있어요.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 나눌 수 있는데 만약에 단속 규정을 위반했다. 위반하게 되면 일단 개인 간의 거래는 유효입니다. 개인 간의 사법상 거래 유효해요. 단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재받을 수 있지만 개인 간의 거래가 유효가 되는 규정을 단속 규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어떤 규정이 효력 규정이라면 효력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개인 간의 거래도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약속시킬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단속 규정 위반하면 처벌을 받지만 개인 간의 거래 유효입니다. 그럼 약속을 지켜야 돼요. 이런 규정을 단속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민법에서는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이에요.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속 규정 우리 민법에는 없어요. 다른 법에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단속 규정은 말 그대로 경찰 행정 단속이 목적인 규정이에요. 그 규정을 위반하면 개인 간의 거래는 유효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수업 끝나고 옆에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점심 먹고 나오는데 그 식당이 무허가네요. 무허가 음식점 하고 있어요. 그럼 밥값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밥값 줘야 돼요. 개인 간의 음식 매매 유효입니다. 근데 구청에 고발하면 그 사장은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처벌은 받을 수 있지만 밥값 줘야 안 줘요? 안 주면 갇힌다니까 그게. 밥값은 줘야 돼요. 그런 규정을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 또 우리가 모텔에 갔는데 모텔이 무허가 숙박업하고 있다. 고발하면 사장님이 처벌돼요. 근데 숙박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안 주면 방 안에 갇혀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는 유효입니다. 단 처벌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규정을 단속 규정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 행정 단속이 목적인 것들. 하면 효력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개인 간의 거래가 무효가 됩니다. 무효니까 이행 전에는 굳이 이행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다음 어떤 법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면 분명히 법 규정과 당사자가 서로 다른 약정을 해요. 그 약정은 유효가 되는 겁니다. 결국 다 유효네요. 무효가 되는 건 이쪽입니다. 그럼 이제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이에요. 그래서 효력 규정 위반 무효라도 맞고 그냥 강행 규정 위반 무효 맞아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그냥 강행 규정 위반 무효 그러면 시험에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나중에 계약법에 나오니까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시험에 잘 나온 예를 들어야겠죠. 이 예도 해마다 시험에 나와요. 자, 예를 들면 갑소유 X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을 우리가 임대차 계약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는 돈 받고 빌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 빌려주는 자를 임대인이라죠. 빌려 사용한 자를 임차인이랍니다. 그럼 우리는 돈을 주고 이 X 부동산을 을이 사용하죠. 근데 우리 X를 사용하다가 이 부동산에 비용,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 필요비는 꼭 드려야 할 돈이에요. 살기 위해서. 유익비는 꼭 드릴 필요가 없지만 드리니까 가치 증가가 생겼다. 뭐 리모델링 그런 것들. 그래서 아무튼 이 우리 내 거 아니죠.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빌려 사용하다가 이 부동산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대요. 그럼 계약 끝나고 나갈 때 을은 갑에게 내가 드린 비용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법 626조예요. 분명히 법에는 임차인이 드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써놨어요. 근데 갑과 을이 계약할 때 이렇게 계약했네요. 계약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을은 나갈 때
비용 청구 못한다고 약정했어요. 그래서 비용 청구권 포기 약정했습니다. 계약서에. 즉 우리가 보통 계약서에 예리 많이 쓰잖아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한다고 약정 많이 하죠. 계약서에 거의 다 써 있어요. 그 약정이 원상 복구 약정하니까 내 돈으로 내가 들인 비용을 포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약정했어요. 그럼 여기 잘 보시면 분명히 법에서는 비용 청구할 수 있다고 써 있거든요. 근데 당사자는 비용 청구하지 말자고 특약이 있어요. 그럼 이 약정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그렇죠. 만약 이 법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면 강행 규정 위반했죠. 그 약정 이게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건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라 임의 규정과 당사자가 서로 다른 약정했죠. 그럼 이 약정 유효가 됩니다. 그럼 당사자 간에는 이 법 규정 적용 안 돼요. 그리고 그 약정대로 을은 비용을 포기하는 거라 갑에게 비용 달라고 비용 청구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지켜도 돼요. 안 지키고 당사자가 서로 다른 약정하면 그 약정이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적용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안 지켜도 되는 규정을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임의 규정은 계약법이 많아요. 계약은 단둘이 체결하니까 그들만의 약정을 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에 많다? 계약법에 아주 많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토지 임대차 있습니다. 을이 건물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빌렸어요. 그럼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이죠. 우리 임차인 을이 지당에 건물 지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전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대장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따로 있어요. 등기부도 토지대장, 건물대장 등기부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토지는 갑소유지만 건물은 을소유가 됩니다. 이렇게 건물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빌린 다음에 우리 건물 지었죠. 이 상태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났네요. 20년이라면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럼 원칙은 아셔야겠죠? 을은 처음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빌렸죠. 학개론 시간에 나대지 했죠.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빌려서 건물 지었다면 이게 종료되면 원상으로 회복해야 돼요. 원칙은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철거하려고 보니까 너무 아깝네요. 원칙은 철거해야 되지만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멀쩡합니다. 건물이 똑바로 현존해서 철거하기 아까워요. 그러면 을은 임대인 갑에게 임대차 한번 더 합시다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차 한번 더 합시다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오케이 하면 임대차 한번 더 하는 겁니다. 근데 갑이 노 거절하면 우리 내 건물 너가 사라고 할 수 있어요. 내 건물 너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민법 643조입니다. 다시 이게 임대차가 끝났죠. 지상물이 현존하면 원래는 끝났으니까 원상태로 나대지로 돌려줘야 돼요. 건물 철거하고. 그러더라도 현존하기 때문에 한번 임대차 더 합시다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이 오케이 하면 갱신하면 됩니다. 갑이 노 거절하면 그때는 을은 내 건물 너가 살 수 있어요. 이게 643조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할 때 갑이 물어봤어. 갑이 을에게 이날 계약 체결할 때 야 을 너 혹시 매수 청구가 뭔지 알아? 모르겠네요. 그럼 너 평생 몰라야 돼. 너 혹시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너 빨리 각서 써. 너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매수 청구 못하는 거야. 이거 포기나 배제 약정했어요. 이거 사인했어요. 계약서 쓰고. 그럼 분명히 법에서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써 있죠. 당사자는 매수 청구하지 말자고 약정했죠. 그럼 이 약정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했을 때 이 법 규정이 임의 규정이면 이 약정 유효입니다. 근데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그럼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이죠. 그럼 효력 규정과 위반된 약정이네요. 그럼 이 약정은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이 약정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을은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법 규정과 다른 약정이 무효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강행 규정이니까. 그런데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인데 계약법에 어쩌다 하나씩 이게 있거든요. 그거 외우시는 게 이제 시험 공부예요. 나중에 읽을 겁니다. 이렇게 내 건물 사 그러면 가면 꼭 사야 됩니다. 그럼 우리 큰일 났네요. 무서워서 토지 못 빌려주겠네. 아니 토지 빌려줬더니 나중에 내 건물 사라면 사야 된대요. 사야 됩니다. 무서워서 토지 못 빌려주겠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건물 지을 정도라면
최소한 2, 30년 빌렸겠죠? 그러겠죠? 2, 30년 끝나면 이 건물 날콘 낡아서 가치가 얼마 훅 불면 쓰러져 버려 이거. 그동안에 내 땅은 몇십 배 올랐을지 몰라요. 그러겠죠? 그럼 싸게 사서 허브너버리고 내 건물 멋지게 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사지. 매수청구 당할까 봐 땅을 못 사겠다. 그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 지금 걱정 없이 아까 메모 있었어요. 이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이 이항이면 시험에 잘 나온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럼 자 책으로 오시면 자 124페이지 이제 네모사 한번 목적의 적법성 있나요? 자 보세요. 그러면 결국 뭘 위반하여 무효가 되죠? 효력규정. 나머지 다 유효잖아요. 결국 이걸 위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제목 목적의 적법성 있나요? 목적의 적법성 옆에 땡땡하고 강행규정 가로 열고 효력규정을 씁니다. 효력규정 위반했을 때 무효라고 쓰시면 돼요. 위반 시 무효. 칠판이 조금 그래서 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써주시면 돼요. 강행규정 중에서 효력규정 위반하면 무효. 나머지는 다 유효. 써두셨죠? 그럼 자 책을 다 밑에 양괄호 1번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있나요? 동그라미 1번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하며 강행규정이 위반한 범위행위는 무효 동그라미 칩니다. 무효가 원칙이다. 즉 민법은 다 효력규정이니까 무효라 쓴 겁니다. 거기까지 보세요. 그 뒤는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 임의규정 있나요? 임의규정이란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하며 그러니까 사선을 딱 끊어보세요. 사선 이렇게 말하니까 사선 지금까지 의예요.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임의규정과 다른 특약을 하게 되면 특약이 유효하고 임의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안 지켜도 되죠? 그럼 동그라미 2번 옆에 봐보세요. 이제 책을 그리고 1번과 2번 밑줄 두 줄 세 줄 하셨죠? 이제 1번과 2번 대표적 예가 써보세요. 왼쪽에 626조 쓰고 215페이지 쓰시고 그다음에 643조 쓰시고 216페이지 쓰시면 돼요. 그냥 우리 책에 있는 예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왕이면 시험에 나온 예를 보면 좋겠죠? 쓰시고 여기 가보세요. 쓰시고 215페이지 가보시면 처음에 책 찾기도 책도 잘 안 넘어가죠? 우리 손이 그러기 무뎌요. 책을 많이 보시면 책도 빨리빨리 찾습니다. 저는 여기 딱 앞에서 누가 공부를 많이 했는가 바로 알 수 있어요. 몇 페이지 피세요? 공부 많이 하시면 책 바로 피거든요. 근데 좀 늦으시면 아무래도 공부를 좀 책에 덜 익숙한 거예요. 저는 그거보다 답니다. 이거 혼자 책을 안 넘긴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그럼 215페이지 상단에 양괄호 4번 임차인의 비용상환 초용권 돼 있죠. 626조 있나요? 자 동그라미 1번 1항이에요. 1항 보세요.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 동그라미 칩니다. 필요비 꼭 써야 할 돈.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인에 대해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2항 임차인이 유익비 동그라미 칩니다. 유익비란 꼭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드리니까 가치 증가가 생겼다. 이게 유익비입니다.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계약이 끝나야 되죠. 단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까지 보세요. 이렇게 즉 처음에 집을 빌렸는데 집이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임차인이 너무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살짝 했어요. 리모델링을 살짝 했습니다. 한 1천만 원 들였어요. 근데 계약기가 2년이거든요. 2년이 지나니까 이 가치가 그대로 있을까요? 좀 감가돼서 좀 낡았겠죠. 2년 후에 가치가 한 600만 원으로 줄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400만 원이 감가됐죠. 그 가치는 임차인이 누렸죠. 그죠? 그럼 돌려줄 때 지금 가액 증가가 현존하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에게 선택하라 그러면 1,000만 원 선택할 겁니다. 임대인에게 선택하라면 600만 원 선택하고 그럼 얼마 줘야 한다? 600만 원만. 왜냐하면 임대인이 지금 목적물을 가져갈 때 가치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임대인 선택하에서 임차인이 여기 지출한 금액이나 현재 가치 증가액 둘 중에 하나를 임대인이 상환합니다. 이게 유익비죠. 그래서 이거 2항이 이번 시험 정답이에요. 2항을 아까 유익비에 떠오르 쳤죠. 그걸 필요비를 바꿔서 시험이 돼서 이번 시험에. 시험이 이렇게 쉽습니다. 단순해요. 쉽죠?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필요비 유익비만 그러면 되니까요. 시험이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일단 시험에 잘 나온 조문을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제 법조문 보셨죠?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을 봐보세요. 동그라미 4번.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 규정은 임의 규정 동그라미. 임의 규정으로서 이는 당사자의 특약이 약정이에요. 특약이 뭐다? 약정, 약속. 이 특약, 약정, 약속.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다. 5번. 그게 5번입니다.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경우, 즉 또는 축약인데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 비용으로 원상복구 약정한 겁니다. 한 경우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 조건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것으로 본다. 그럼 그 계약이 유효란 말이죠. 그러면 나갈 때 필요비 유익비 청구 못합니다. 대부분 계약서 이 말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단 권리금은 달라요. 권리금은 지금 이 필요비 유익비가 아닙니다. 권리금은 나갈 때 받게 돼 있어요. 일단 그러게 사본호문 잘 보시면 되겠고, 책을 한 장 넘겨보세요. 216페이지 상단의 양괄호 6번 토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있나요? 밑에 643조 봐보세요. 제목 뒤에 제목이 좀 길고 뒤에 보세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체험이 염전 같은 겁니다. 몰라도 돼요. 목적을 목적으로 한 토지죠. 토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한 경우에 기간이 끝났죠. 근데 건물 수목 기타 지상 시설이 현존한 때 제283조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이 비슷하니까 같이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준용이 같이 사용한다. 비슷하니까. 아직 우리가 283조 공부했죠. 그렇죠? 나중에 할 거니까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돼요. 1번에 해설해 놨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주는 식목 체험 목적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은 기간 만료 시 그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여 임대인에 대해서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내 건물 사 그러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게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그럼 법조문 밑에 동그라미 1번까지 보셨죠? 그럼 제일 밑에 동그라미 7번 있나요? 7번 보시면 편면적 그다음 강행 규정 동그라미. 편면적이란 한쪽만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편면적이란.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만 보호할까요? 임차인만. 편면적입니다. 일단 강행 규정 들어가시면 돼요. 강행 규정이므로 임대차 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동그라미 무효이다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매수청구권 포기 약정했죠. 그 약정 무효입니다. 그럼 약정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또 이 약정하고 사인했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내 건물 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가면 꼭 사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다시 정리하시면 그래서 아까 임의규정, 강행규정 있죠. 임의규정 안 지켜도 돼요. 강행규정은 지켜야 됩니다. 강행규정과 위반된 약정 무효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1번과 7번까지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이제 124페이지로 옵니다. 124페이지. 이제 7번이 좁았으니까 다시 써보시면 다시 이제 법률 규정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좀 어렵습니다. 네, 반드시 이건 여러분 읽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는데 강행 규정이 다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 있어요. 이걸 위반하면 개인 간의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니까 이 행제는 이행할 필요 없어요. 다음 임의 규정과 당사자가 서로 다른 약정을 했다. 그러면 그 약정은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약정이 우선으로 적용되고 법 규정 적용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안 지켜도 되는 규정을 임의 규정입니다. 그럼 임의 규정은 계약법이 많다 그랬어요. 계약은 기껏 두세 명이 체결하니까 당사자 약정을 더 보호하는 겁니다. 여기에 주로 많고 그럼 강행 규정은 어디에 많겠어요? 물권법에 많습니다.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꼭 지켜야 돼요. 이런 식으로 크게 대비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책 124페이지. 그래서 양괄호 1번을 보셨죠? 그럼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있나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강행 규정은 다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효력 규정 들어가십니다. 효력 규정은 그 규정이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가 되는 규정이며 그다음 단속 규정 들어가십니다. 단속 규정은 그에 위반하여도 처벌은 하나 행위 효과는 영향이 없는 것 써보세요. 유효. 효과에 영향이 없다가 행위는 유효란 말입니다. 없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무허가 음식점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행정 단속의 대상으로 처벌은 받지만 음식물 판매는 유효 그랬죠? 그러니까 밥값 낸다 안 된다?
밥값은 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건 반드시 이해하시고. 그다음 지금까지 해서 목적의 적법성까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읽어볼게요. 타당성. 오른쪽 125페이지가 있죠?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있고 밑에 103조가 있나요? 그럼 103조부터 원래 우리 시험 범위예요. 1조부터 102조는 원래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근데 이건 꼭 알아야 되니까 공부했던 겁니다. 그럼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랍니다. 이제 첫 조문이니까 시험에마다 나와 이것은. 그럼 조문 103조를 한번 봐볼게요. 같은 말이 아까 반사회적 법률이라고 합니다. 자, 조문 봐보세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칩니다. 무효로 한다. 다시 읽어볼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랬죠. 말이 좀 추상적이죠? 제가 바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예를 본 게 빠릅니다. 바로 예를 들어보면 자, 갑이란 유부남이 있어요. 을려가 있습니다. 갑이 을려에게 그랬어요. 유부남이 자기 배우자 아닌 여자에게 야, 너 나랑 3년간 살아주면 이 아파트 너 줄게. 나랑 3년 살자 그랬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바람폈다죠. 그걸 부적계약 그래요. 첫 계약 맺은 겁니다. 바람폈다. 다시 나랑 3년 살아주면 이 아파트 소유권 너 줄게. 나랑 3년 살자 그랬어요. 그래서 첫 계약과 부동산 증여계약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 알았어요 하고 뭐 3년 살면 내게 되니까 눈 딱 감고 3년 살았어요. 우리 눈 딱 감고 3년 일한 것보다 이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3년간 같이 살았어요. 그럼 갑은 부동산 증여하기로 했죠. 그럼 갑이 증여해요 안 해요? 증여 안 하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등기를 안 넘겼습니다. 등기 넘기기로 했잖아요. 등기를 안 넘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랬죠. 아저씨 계속 준다 했잖아요. 빨리 주세요 그래요. 갑이 안 주니까 이제 법원에 왔어요. 법원에 와서 우리 소송을 합니다. 이거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이 말은 쏙 빼고 아저씨 준다 했잖아요. 빨리 주세요라고 소유권 이전 청구를 했어요. 약속 지키세요라고 소유권 이전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거의 최초 판례예요. 갑이 난감했겠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갑 변호사가 판사님 이거 첫 계약과 증여 무효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다시 갑측 변호사가 판사님 이거 전부 다 무효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 변호사가 그래 물어봤을까요? 갑측 변호사가 이게 무효라면 갑이 아직 증여 안 했죠? 증여할 필요 없고 우리는 증여하라고 청구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갑측 변호사가 판사님 이건 무효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판사가 이건 무효라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첫 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우리나라의 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잠깐 형법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민법 공부합니다.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고 어떻게 처벌되는가 그런 법이었죠. 민법 할 때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간통죄도 없어졌어요. 간통죄 없어졌습니다. 도덕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첫 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우리나라에 법조문이 없어요. 그럼 판사가 재판을 포기하면 됩니까? 그럼 그때부터 판사 맘이에요. 그럼 판사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면 혹시 나도 이런 거 할지 몰라요. 그래서 무효로 해야겠어요. 무효로 해야겠는데 무효라는 법조문이 없네요. 그때 103조를 들이대요. 첫 계약은 사회질서 위반 무효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뭘 무효라 해야겠는데 근거 조문이 없어요. 그럼 뭘 들여야 된다? 103조 첫 계약은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해서 무효라 해버립니다. 그래서 판사가 무효라 했어요. 무효가 됐죠. 그러면 갑은 이행 전에 등기 넘길 필요 없고 을은 소유권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송에서 안 받아줘요. 우리 소송이 지는 겁니다. 이처럼 103조도 일종의 무효니까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고 상대방은 이행해라고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이번에는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도박빚이 있어요. 우리 도박을 하고 돈 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채권자니까 우리 도박 채권자고 우리 채무자입니다. 갑이 도박빚이 있어요. 그럼 갑은 도박빚 갚아야겠죠. 근데 갑이 갚지 않네요. 이걸 변제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갑이 도박빚을 갚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 되겠다 해서 우리 법원에 소송을 했어요. 이제 이 말은 쏙 빼고 불리하니까. 갑 빌려준 돈 갚으라고 변제 청구, 대여금 갚으라고 변제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도 이게 거의 최초 판례인데 이때도 갑이 변호사 찾아가니까 갑측 변호사가 그랬어요. 갑측 변호사가 판사님 이건 무효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 물어본 거죠? 이게 무효라면 갑은 이행할 필요 없거든요. 을은 이행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갑측 변호사가 이게 무효 아닌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또 도박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이걸 재판을 해야 되는데 도박 채권이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런 법조문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도박죄는 있지만 이게 유효이다 무효이다 법조문이 없어요.
근데 판사들은 이걸 무효로 하게 됐어요. 그럼 몇 조를 들이댄다? 103조. 도박빚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해서 무효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무효라고 했어요. 무효라고 하니까 갑은 갚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을은 돈 갚으라고 변제 청구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빚을 안 갚아도 돼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 사회에 도박빚을 안 갚아도 되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판례가 나고부터. 이게 103조 무효도 여기 똑같아요.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상대방은 이행 청구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행 전을 공부하셨죠? 이행 전 여기다 이행 전이에요. 근데 다시 이쪽 사례 이제 다시 갑과 을과 첫 계약했죠. 나랑 3년 살아주면 이 부동산 증여한다 해서 을이 3년 살았습니다. 근데 갑이 이제 신사답게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 내가 준다 했으니까 줄게라고 해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습니다. 그럼 을은 이렇게 등기야만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 등기해줬어요. 을에게 깨끗하게 약속 지켰죠. 그리고 이제 갑이 을에게 한 번씩 전화를 해요. 한 번씩 만나려고. 이게 우리 이제 절대 안 만나죠. 이제 또 딴 놈 만나요. 이 솔솔하거든요 재미가. 그래서 전화도 안 받고 딴 놈 만나고 다녀요. 좀 상심했죠. 아무리 계약기간 끝났다고 이렇게 매정하게 나를 무시합니다. 딴 놈 만나요. 상심해서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겠어요? 네, 친구들한테. 그때는. 왜냐하면 그놈은 그놈이겠죠. 이미 친구 중에 선배 바람쟁이들이 많이 있어요. 고민을 털어놨어요. 야 사실 내가 이렇게 순진하게 넘겼는데 이 여자가 나를 외면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친구들이 에이 멍청한 놈 진작 물어봤어야지. 그거 다 무효니까 이미 이행했지. 그럼 가서 받아와 그랬어요. 이미 소유권 넘겼으니까 가서 소유권 받아와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친구들이. 그래서 그래도 되는 거야? 그래서 갑이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야 이건 무효인데 내가 이행했으니까 빨리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반환 청구해서 내가 이행했으니까 빨리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습니다. 다른 사유 무효로 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하필 그 무효 사유가 이 빨간색 103조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면 이행했다면 이때는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걸 불법 행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불법이란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에요. 이 단원에서 말한 불법이란 사회질서 위반을 말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래서 이미 이행했다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이제 우리 소유권 취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뻐서가 아니에요. 우리 예뻐서가 아니라 이 103조 무효인데 이행했죠. 그러면 갑은 반환 청구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사적으로 소유권 취득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첩이 소유권 취득하고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이쪽 사례 우리 도박하라고 돈 빌려줬죠. 그럼 갑이 갚기 전에는 갚을 필요 없어요. 을은 이행 청구, 변인 청구 못합니다. 근데 갑이 돈 빌려서 도박에 돈을 많이 땄어요. 많이 따서 을에게 다 갚아서 이자까지 다 갚았습니다. 이렇게 다 갚았죠? 근데 갑 친구들이 또 그래. 이 파부야 이거 무효인데 뭐라 갚았어? 그 돈을 우리 술이나 사주지. 그래도 되는 거야? 빨리 가서 받아와 임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 찾아가서 야 무효인데 내가 괜히 돈 갚았네. 돈 갚았으니까 그 돈 다시 돌려줘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반환 청구했습니다. 그 돈 다시 돌려달라고.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효 사유가 이 103조 무효라면 이미 돈 다 줬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유 무효와 우리가 무효 사유 지금 4개 5개 공부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까지 4개. 나머지 다른 사유 무효와 이걸 이유로 무효 차이가 있어요. 이행전은 똑같아요. 어떤 무효든 간에 이행했다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행했을 때가 달라요. 위쪽 다른 사유로 무효라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하필 103조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일 때는 이행했다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유 무효와 103조 무효를 나누는 실익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이행 후예요. 이행 후는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토대로 103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상적이니까. 그럼 자 이제 사람마다 행위를 보고 나는 이게 103조 무효이다 아니다 생각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판례를 내는 겁니다. 시험은 대부분 판례가 나와요. 여기는 이제 판례를 외우셔야 돼요. 이게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그럼 이제 법조문 밑에 양거를 본 의의가 있나요? 의의 보시면 법률행위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을 하는 경우 법적 효과는 무효 동안을 칩니다. 무효가 된다. 그럼 양가로 2번이 유형 그랬죠? 그럼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첫 계약 나왔습니까? 자, 첫 계약을 다시 보시면 다시 감남과 을려가 배우자 아닌 사람끼리 첫 계약을 맺습니다. 이건 무효잖아요. 103조 무효. 근데 첫 계약 맺을 때 가부 본처가
여기에 동의했대요. 첫 계약 맺으라고. 그럼 이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가부 본처가 동의했대요. 그래 딴 여자랑 살아라고.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걔도 무효입니다. 걔도 무효예요. 미친년이죠? 그죠? 법에서 미친년 보호 안 해요. 안 해요. 첫 계약 무효는 이 가부처를 보호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일부 일처제라는 객관적 질서를 보여요. 이걸 유효라면 다른 놈이 따라설지 몰라요. 그래서 갑처가 동의했더라도 이건 무효입니다. 첫 계약 무효는 이처를 보호한 규정이 아니에요. 뭘 보한다? 일부 일처제라는 우리나라의 객관적 혼인 질서를 보합니다. 그래서 동의했더라도 여전히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부처가 가나 말기예요. 가나 말기니까 남편이 나 간호를 끝까지 해주고 있어요. 좀 짠하죠 보기에? 어차피 나는 갈몸이고 남편이 나를 보살피니까 여보 그러지 말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른 여자 만나 그랬어요. 라고 통해줬어요. 그럼 썩을 놈이 좀만 기다리면 알아서 갈 텐데 또 만난 겁니다. 속 없이. 모르죠. 진작 만나고 있었는가. 그래서 아무튼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이번에 이제 봐보세요. 이제 감난 걸려가 첫 계약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첩살이 하다가 이번에는 갑이 집에 간대요. 이제 첫 계약 단절한다. 첩 단절하기로 약속한대요. 계약한대요. 별계약을 다 하죠. 그러니까 집에 간대요. 우리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와서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고 바짓가랑을 자꾸 안 놔줘요. 그러니까 갑이 딱 한마디 하니까 우리 아직도 안 갔어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살던 아파트 너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나 집에 보내주면 우리 살던 아파트 너 줄게. 그러니까 우리 빨리 가 바지를 놔줬어요. 근데 갑이 집에 들어갔죠? 그럼 소유권 넘겨요 안 넘겨요? 이제 안 넘기겠죠. 집에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 소송을 했어요. 준다 했는데 안 줬으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소유권 이전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했죠? 갑이 속으로 멍청한 것. 첩도 뭘 알아야 첩을 하지. 그래서 판사한테 판사님 이거 103조 무효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건 유효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첫 계약을 끝내죠. 이제 불법을 끝내고 적법으로 돌아가요. 그건 도와줘야 돼요. 그건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유효예요. 이건. 그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갑은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공중회사. 그래서 첫 계약이 나오면 첫 계약을 시작하죠. 무조건 무효예요. 뭐 처우 동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무효. 불법으로 들어가니까 다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첫 계약을 끝내고 적법으로 돌아오죠. 그럼 법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럼 다 유효. 그래서 첫 계약을 단절하면서 그동안 우리 희생한 유자료를 주기로 했다. 유자료. 또는 그동안 또 애를 낳았어요. 애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 그럼 다 유효예요. 유효입니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함부로 막 준다면 안 돼요. 남자들. 시작할 때 준다 해야 돼요. 끝낼 때 준다면 안 됩니다. 끝내는데 뭐하러 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첫 계약은 아무튼 첫 계약 시작할 때는 다 무효. 첫 계약 끝낼 때 한 것은 다 유효.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양괄호 2번 사회질서 위반 행위 유형 있나요? 그럼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첫 계약은 그다음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처우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로칩니다. 다음 무효이므로 첫 계약을 하면서 한 증여 계약도 무효이다. 그러니까 이행진의 이행을 필요 없는 거죠. 다음 동그라미 3번은 부적 관계를 단절 동그라미 단절. 그럼 첫 계약 시작합니까? 끝냅니까? 그럼 끝내면 유효. 단절하면서 첫 생활 유지를 위하 출생한 자녀 양육을 위한 금전 지급 약정은 유효입니다. 유효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다음 5번. 5번 이번 시험 정답이에요. 올해 정답. 도박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금전 소비대차가 금전 기타 대체물을 빌려주는 겁니다. 아직 학계론에서 대체물 안 했죠? 대체물의 의미는 다 아시죠? 소비대차가 뭐예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다, 뭐 휘발유를 빌려줬다, 뭐 쌀을 빌려줬다 이런 것들.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돈 빌려줬다 이 말입니다. 다시 5번. 도박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반사질서 번호는 무효이다. 다음 도박으로 부담한 채무 변제로서 돈 대신 토지를 양도 넘긴대요. 그럼 돈 대신 돈을 넘긴거나 돈 대신 토지를 넘긴거나 다 무효겠죠. 다 무효입니다. 이게 정답이 이번 시험.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인문서에도 한 60% 시험에 나온다 했어요. 벌써 시험에 2번 5번은 정답이었어요. 이번에 아까 626조 임대차 보셨죠? 그것도 이번 시험 정답. 이건 시험 보기 전에 나온 인문서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이미 만든 거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기본서는 1월 달에 나오죠. 이제 시험 본 거가 다 합해서 이제 네 이제. 그러니까 이건 시험 보기 전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인문서도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이제 밑에 양괄호 3번 사회질서 위반 효과가 있나요? 자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다음 자 이렇게 꺾은 가로 해보세요. 아직 이행하기 전이면 꺾은 가로. 다시 당사자 그다음에 아직 이행하기 전이면 꺾은 가로. 전이면 이행할 의무가 없으나 다시 꺾은 가로 하세요. 이렇게 이미 이행한 후 꺾은 가로. 이미 이행한 후에는 사유질서 위반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걸 아까 불법원인급여라 불렀죠. 그러니까 모든 무효는 여기는 똑같아요. 모든 무효는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이행했을 때 다른 사유로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여기처럼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다 그 말이죠. 그것을 불법원인 급여라 부릅니다. 그다음 넘기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핵심 다지기 있나요? 핵심 다지기가 이 두 가지 사례를 써놨어요. 이게 1번 사례. 이쪽이 척격 2번 사례입니다. 그럼 핵심 다지기 1번 보세요. 자, 갑이 도박을 하여 을에게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갑이 도박 채무를 부담하니까 을이 도박 채권자고 갑이 도박 채무자입니다. 그다음 도박 채무는 무효이므로 그 뒤에 동그라미 1번 써보세요. 동그라미 1번 갑은 을에게 도박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으나 여기까지 1번. 즉 아까 갚을 필요 없어요. 갚으라고 청구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행 전. 의무가 없으나 그다음 쉼표 뒤에 동그라미 2번 씁니다. 2번은 이미 변제했다면 갑은 사유질서 위반한 자이므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불법인 거요.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2번입니다. 다음 아래 2번. 갑과 을이 부척계약을 맺으면서 갑소의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부척계약 및 증여는 무효이므로 그 뒤에 동그라미 1번 갑은 을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없으나 여기죠? 갑은 넘길 필요 없고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 이행 청구 못하는 겁니다. 없으나 뒤에 쉼표 뒤에 동그라미 2번 이미 을에게 소유권 이전 의결 격려된 후에는 갑은 사유질서 위반한 자이므로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입니다. 이미 소유권 넘겼죠?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불법인 거고요. 이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래서 이행 전이 동그라미 1번, 이행 후가 동그라미 2번으로 두 개 나눠봤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모 5번이 있죠. 부동산 이중 매매 있나요? 이게 103조 대표적인 사례고 이게 시험이 아주 잘 나오고 올해도 당연히 이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란 매매일 두 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 공부할 때는 제가 칠판에서 이제 우리가 수업하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한 거 이외에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한 것만 내가 이걸 알겠다 모르겠다 생각이 해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 안 했는데 저는 수업 시간 이것만 했거든요. 여기 아닌 거 그럼 만약 이러면 어떻게 될까? 한순간 법이 어려집니다. 이건 나중에 차차 공부해 이건. 1월달, 3월달, 5월달.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제가 수업 시간 한 거 있잖아요. 이것만 내가 알겠다 모르겠다 생각하시면 된다. 단계적으로 해야겠죠. 그렇죠? 제가 아는 거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한순간 법이 어려져요. 항상 단계적으로 합니다. 이제 부동산 이중 매매가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매매 계약만 했거든요. 아직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안 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등기 안 했으니까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죠. 매매 계약만 해두고 근데 그 다음에 갑이 병에게 이걸 다시 팔았어요. 제2 매매, 두 번째 매매. 그리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병은 매수인인데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등기했죠.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이때 이 병이 한 이 매매 계약이 103조 무효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이제 판례 이론이다. 이건 법에는 특별한 규정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이 용어를 좀 아셔야 되고 이 법률 용어니까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법률 용어 중에 선의와 악이란 말이 있어요. 선의, 악이. 이 한문으로 착할 선, 악할 악자인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선이란 말은 앞사실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선의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실을 몰랐다, 모르는 경우입니다. 악의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저 알았답니다. 어떤 사실을 알았다. 앞사실을 알았다 또는 안 경우. 항상 보면 이렇게 둘씩 다 하나입니다. 이게 몰랐다니까 이건 알았다요 당연히. 선의가 뭐다? 앞사실을 몰랐다. 악의는 앞사실을 알았답니다. 일단 도달할 수 있겠죠? 다시 보시면 이제 자 갑이 첫 번째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병과 두 번째 매매계약했죠. 그럼 병이 이때 매매계약 당시에 병이 이 앞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이건 법이었으니까 판례 이론이에요. 그럼 병이 이 매매할 때 앞사실을
병이 몰랐대요. 그걸 뭐라 한다? 선이. 그럼 선이 병을 나무라 할 수 없죠. 압사치를 모르고 매매하고 등깼죠. 이때 병은 보되니까 이건 유효입니다. 그럼 병이 유효. 그래서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만약에 병이 매매가 갈 때 이런 압사치를 알았대요. 알았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건 유효라고 그랬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이 이일 매매 사실을 단순히 알았잖아요. 안 것만으로는 병을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자유경쟁 사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도 마음에 들면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돈 주고 사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른 알아서 값이 손해배상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들면 내 건 내가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알았어도 유효 그랬습니다. 이건 판례니까 외우셔야 돼요. 우리 생각 안 맞아도. 내가 봤을 때 오이 쏘글로 말고도 사 라고 하시면 그건 내 생각이에요. 대법원은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크게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병의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선의 악이 둘 다 유효. 병의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갑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떨 때 병을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거 어떨 때? 다시 이제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가 첫 번째 매매가 했거든요. 근데 을 앞으로 아직 등기를 넘기지 않고 병과 다시 매매했습니다. 병 앞으로 등기해줬는데 이번에는 병이 이 매매계약에 병이 적극 나섰대요. 적극 가담했다 그럽니다. 이 매매계약에 병이 적극 나섰죠. 그때 너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그래서요. 그때 이 매매계약이 103조 무효가 됩니다. 사회질서 위반 무효. 원인이 무효면 등기도 무효가 돼요. 이때 병을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때는 103조 무효가 됩니다. 그럼 적극가담이랑 압사치를 알고도 꼬셨단 말이에요. 적극가담이 뭐다? 압사치를 알고도 갑에게 나에게 팔라고 요청했다. 알고도 유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것만으로는 유효해요. 알고도 적극 갑을 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실을 알았으면 유효해요. 근데 적극가담 뭐다? 이제 병이 갑을 찾아가서요. 이 바보 세상 이것을 3억에 매매했어. 내가 3천 돌려줄게 나한테 팔아라고 꼬신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받았다면 그때는 103조 무효로 한 겁니다. 그것을 적극가담했다. 이걸 알고도 갑을 가서 내가 꼬셨대요. 그때는 사회적 비난마다 마땅하다 그래서요. 그래서 적극가담 나오면 103조 무효라고 하시면 됩니다. 103조 무효. 그럼 정리하면 이중매매는 부동산 이중매매는 자 이자가 제1매수인이에요. 이자를 제2매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2매수인이 앞사실을 몰랐던 선인, 알았던 다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어떨 때면 뭐예요? 적극가담 나오면 그때는 103조 무효가 됩니다. 103조 무효. 이게 판례 이론이라 열심히 잘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네모 5번 부동산 이중매매 있나요? 그럼 파란색 바탕에 세 줄 있죠? 세 줄을 그리게 한번 읽어보세요. 세 줄 체크 왼쪽에. 파란색 왼줄에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세 줄 다. 칠판은 그대로입니다. 밑에 이제 양괄호 1번 유효인 법률관계 있나요? 자, 동그란 1번 병이 갑과 을의 매매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가로 열고 악이 알았더라도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따라서 병 소유권 취득한다. 즉 여기 몰랐던 알았던 병 유효예요. 병 소유권 취득합니다. 병이 소유자가 됩니다. 근데 양괄호 2번 무효인 경우 있나요? 양괄호 2번 병이 갑과 을의 매매 사실을 자, 알면서 동그라미 알면서도 갑을 회유 동그라미 회유 꼬셨단 말이에요. 회유하거나 요청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동그라미 쳤죠? 이게 알면서 회유, 알면서 요청 그걸 적극가담 그래요. 적극가담. 알면서 갑을 회유하거나 요청하여 갑의 배신 행위에 이제 나오죠? 동그라미 칩니다. 적극가담 동그라미. 그럼 적극가담 무조건 뭐예요? 아예 오셔야 돼요. 적극가담 무조건 뭐 103조고요.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까지 그래 보세요. 무효가 된다 여기까지. 다시 보세요. 선의가 무슨 말이에요? 어떤 걸 몰랐다. 악의는 어떤 걸 알았다. 그 말 됐겠죠? 그 다음에 이중매매는 이 매수인이 첫 번째 매매 사실 을과의 매매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안 것만으로는 병을 사회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유경쟁 사회니까 해서 알았던 몰랐던 병이 유효라서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병이 이 매매 계약에 적극 가담했대요. 즉 갑을 찾아가서 적극으로 꼬셨다면 그때 나쁜 놈이잖아요. 그때 103조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여기까지 다 공부했어요. 목적까지 허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0분 쉬가지고 이제 12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